좀 이게 의회들을 구경을 하면 네. 대부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프리미어 리그 보는 느낌은 좀 아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시사 토크쇼 300TV 임진홍입니다. 오늘 나오신 청년 패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승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00TV 보수 패널 송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민 씨. 네, 반갑습니다. 300TV 진보 패널 선종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학한 지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명절들은 좀 잘 보내셨나요? 아유, 네, 대표님. 덕분에 대본 쓰느라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죠. 네, 전임 시장 시절 공공화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을 결정했었죠. 당시 의회 승인까지 진행됐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근 시장이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지난 12월에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시작하자 민주당 정치인들의 잇따른 비판들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김동근 시장의 불통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정쟁이냐라는 지역사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 청년 패널 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일단 종민 씨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 시작부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제대로 사전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평일 오후 3시에 열렸고요. 네네. 네, 또 사실상 민자 사업으로 결론을 내리고 시작했다는 지적과 함께 네. 좌장이었던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가 이 민자 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 시가 100억을 배상해야 한다고 또 했었는데 그게 이제 팩트가 아닌 걸로 또 드러났죠. 네네.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의 소통 방식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사실 그동안 행정에서 주민설명회들은 상당히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 행정적으로 되게 요식행위처럼 진행을 했었어요. 저라면 사실은 투명한 자료 공개부터 하고요.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해서 상대 정당이나 혹시나 반대할 수 있는 시민사회들을 좀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 공직 문화에 그런 문화들이 정착되지는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공직자 입장에서도 시의회나 시민사회들이 막연히 반대하는 세력들을 좀 보는 관점들이 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공직사회의 관행이 시민들이나 의회에 알릴수록 손해다라는 인식들이 자연히 굳혀져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폐쇄적이고 좀 수동적인 그런 행정들을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관행적인 부분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만 비판에 대한 김동근 시장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진 부분이 있다 생각해요. 네. 전임 시장의 경우 비판하는 시민사회를 대안 없는 선동 세력으로 비난을 했었거든요. 반면 김동근 시장은 공공화처리장 반대를 주도했던 경기북부 공론 포럼의 김은용 대표를 정책 워킹그룹에 참여시켰는데요. 네. 과거 관행에 비해 의정부시가 진일보한 소통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승현 씨 말씀대로 사실 전임 시장 시절에 비해서는 어떤 시민사회들을 적대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김동근 시장이 높게 평가를 우리가 해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한편 저희도 담당 부서랑 좀 소통을 해봤죠. 네. 담당 부서에서는 재정 사업 자체는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근데 이제 공공화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본질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재정 사업이 가능한가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시의 재정적 여력이나 기재부 승인에 관한 어떤 변경 가능성, 이와 관련한 판단과 검증이 주를 이루는 이야기인데 사실 가능하다면 당연히 재정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정답이 존재할 것 같은 문제를 설득을 못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반대에 직면했다고 바로 또 이 공론화를 시도하는 것도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있고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김동근 시장의 소통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면 선뜻 좀 이런 구분들을 잘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승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뚜렷한 반대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정쟁으로 보았는데요. 과연 민주당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중에 재정 사업이 가능하다는 큰 확신을 가진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장수봉 전 의원은 예산 규모가 의정부시의 10배인 인천광역시를 사례로 예를 들었는데요. 이 문제가 사실 재정적 여력에 대한 판단이 핵심인 만큼 예시가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또한 김지호 의원의 BTO A 방식이 틀리고 BTO RS 방식이 맞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네. 정책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반대하는 거라면 이렇게 허술한 논리로 비판하기보다는 자기 당부터 설득해놓고 하나의 당론으로 접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은 이게 의회들을 구경을 하면 네. 대부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프리미어리그 보는 느낌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뭐 더 이상은 말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편 이 시민사회의 반응을 보면 막연히 정쟁이라고 보기에도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설명회 이후에 시민회의 최경호 대표가 반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분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구 시장 후보의 그 지지 선언을 주도했고요. 네. 또 인수위도 참여를 했거든요. 게다가 이분은 민자 사업의 불가피성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그렇게 왜 했을까? 이분이 기자회견을 좀 좋아하시나요?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김동근 시장의 소통 방식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네. 행사의 취지부터 효과까지 네.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음에도 23년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최근에 의회에서 전액 결국에는 삭감이 되었잖아요. 네네. 저는 이때부터 공감 그리고 소통을 잘하는 시장이냐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문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 의정부 플랫폼 300에서도 투표를 진행했었죠. 근데 사실 의정부시에서 2022년도에 진행했던 많은 행사들 중에 사실 가장 호응도가 낮았어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송산권역의 고교 이전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유치건들에 대해서 논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지켜보면 사실 김동근 시장의 어떤 소통과 공감 능력에 사실 후한 평가를 주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와 별개로 민주당이 지역 현안을 정치적 배경에 의한 정쟁 도구로 쓴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물류단지 백지화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김동근 시장 공약에 대한 허화실을 다루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정치권은 허화실보다는 백지화를 해야만 하지 않겠냐, 아니면 할 수 있겠냐라는 정당의 구도로 나뉘었는데요.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을은 백지화를 불가능했던 것을 결론을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세일 의원이나 김지호 의원들의 시정 질의를 보면 내용을 알고 비판한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지시를 수행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장파 의원들이 벌써부터 정쟁의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백지화를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냐 네. 딱 이 문제로 좀 나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근데 과거에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 반대와 네. 캠프 레드 클라우드나 스탠리의 물류도시화를 좀 반대를 했었는데 도시 건축가로서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들을 얘기를 했는데 막상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치로 보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요즘 시민들이 상당히 스마트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류단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투표로 다뤄봤었는데 민주당 김지호 의원의 시정 질의가 거의 압도적으로 도움이 안 됐다라는 이제 투표 결과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시민들이 워낙 스마트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물류단지 백지화를 바라는 어떤 분위기에서 나온 시정 질의냐 아니면 이걸 흠집내기 식으로 정쟁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 좀 대번 알아차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는 이제 진보 패널이지만 진보 패널이기 이전에 의정부 청년의 눈높이로 바라보자면 물류단지 백지화 현안에 대한 민주당 대응을 봤을 때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저는 김동근 시장이 백지화를 실패한다고 해서 야 민주당 말이 옳았구나 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복합문화융합단지는 김민철 의원의 대표 공약인 만큼 전임 민주당 시장 시절부터 물류단지로 변질되는 과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책임론이 다시 한번 되돌릴 것 같고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언급하면 할수록 오히려 민주당이 백지화 안 되길 바라는 세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협조까지는 못하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조용히 계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잠시 보수 패널을 접고 청년의 눈높이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주민 설명에 실패한 이후 공론화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현안은 공론화보다 의정부시의 정확한 판단과
이에 따른 책임이 요구되는 의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공공화학 처리장은 최종적으로 민투 사업이냐, 재정 사업이냐 등의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지금까지 우왕좌왕했던 과정에 대해 비판이 없진 않을 거예요. 이미 종민 씨가 언급한 것 같이 재정 사업이 가능한가? 정답이 있는 의제입니다. 정답이 있는 의제로 공론화를 한다면 또 다른 보여주기식의 소통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 시민단체 배타적 편향성들이에요. 사실 저희가 투표 카페를 만든 이유도 네. 저희가 뭐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뭐 단체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다 보면 대체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시민단체 분들이 참여율이 제일 낮아요. 예. 사실 우리가 네이버 아이디를 서로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뭐 네이버랑 한 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네이버 아이디를 만든 사람들끼리 뭐 한 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단체로 생각하시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공공화수처리장이라는 한 가지 의제를 가지고 사실 두 개의 단체가 네. 각자 공론화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공론화라는 게 원래 어떤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들이 딱 명확히 있어서 이분들이 대화를 하는 게 공론화예요, 사실. 예, 그냥 뭐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공론화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끼리 대화 소통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도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공론화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공론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의 주도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데이터 센터 유치권 같은 현안들이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의정부시의 보도 내용과는 달리 이미 많은 지역에서 지역 경쟁 활성화 논란부터 환경 논란까지 다양한 논란들이 있는 의제입니다. 데이터 센터 개발업자가 물류단지 개발업자보다 막대한 수입을 얻을 거라는 것 빼고는 모든 문제가 논란거리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말로 1순위의 공론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작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들은 사실 따로 있죠. 네. 예, 모든 게 공론화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설명회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은 아닌데 저희는 이제 추후 데이터 센터 같은 현안들에 대해서 제가 특집 방송으로 한번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 우리 청년 패널분들 모시고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가 기성 뭐 의회나 이런 데서 벌어지는 여야의 정치 논쟁과는 확실히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1부는 마치겠고요. 잠시 후 투표와 함께 알아보는 2022년 의정부 지역정가 연말정산 시간이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